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를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다 한 번쯤 사용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예, 아마 다들 뭐 자기가 써보지 않았더라도 이제 친구의 핸드폰이나 뭐 부모님의 핸드폰? 뭐 혹시나 뭐 그렇게 만져본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건데 이 안드로이드에는 숨겨진 이스터에그가 있는데요. 그 이스터에그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기능들이 숨겨져 있고 뭐 그렇게 돼 있는데 한번 어떻게 그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설정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안드로이드 버전을 연타해서 이렇게 이스터에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제 폰도 되네요. 예, 아마 되실 겁니다. 예, 오. 안드로이드잖아요.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에는 다 하나씩 있는 기능입니다. 이게 약간 안드로이드 전통처럼 돼 있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쯤에 한동안 많이 팔렸던 롤리팝 버전의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인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게임이 들어있죠.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인데 안드로이드의 초기 버전에는 약간 조금 더 투박하지만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들어오는 그런 이스터에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 바로 이 기괴한 그림인데요. 무서워라. 지금 보시면 안드로이드 캐릭터와 구글에서 만든 안드로이드의 대표 캐릭터죠. 그거 다 익숙하실 건데 그리고 또 이 안드로이드 당시의 버전인 진저브레드를 의미하는 이 쿠키가 기괴하게 그려져 있고 그 뒤로 이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전화를 받듯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좀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일렬로 이렇게 늘어서서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제 구글에서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고 많이 질문을 하자 대답을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이 그림을 자신들의 직원을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같이 개발한 직원들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구글이 말한 거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구글은 우리 세계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 만큼 저는 이제 구글이 저희 손바닥 바로 위에 그러니까 저희와 아주 가까이에 이렇게 자리 잡으면서 이제 약간 구글이 저희한테 퍼져나가게 하여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좀비처럼 만들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획을 이제 여기 숨겨놓은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스마트폰으로 우리를 지배한다. 예, 약간 그런 느낌이죠. 조심해야겠네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새로운 인류의 진화 단계에 다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저서에서는 저희 같은 인류를 이제 포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사는 이제 그런 인류를 말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새로운 진화 단계에 올랐다고 봤을 정도 이제 우리의 생활 양식이나 이제 행동하는 방식들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부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핸드폰이 없으면 이렇게 과의존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이제 애플 스마트폰이 이제 스티브 잡스에 의해서 2011년에 처음으로 발표됐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아이폰이나 삼성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같은 이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스마트폰 시장을 점점 장악하고 이제 우리와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는 아주 스마트폰과 친근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컴퓨터보다도 친근하죠. 보통 컴퓨터가 옛날에는 더 자주 쓰는 기기였는데 이제 컴퓨터의 역할을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보통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그리고 게임 같은 용도로 많이 이제 여가 시간을 보내시죠. 스마트폰을 만약에 사용한다면.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앱들을 개발하는 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스크린 타임을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을 보는 시간을 이제 늘려야 한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뭐 게임을 예로 들면 게임에 사람들이 좀 더 소위 말하면 중독된다면 이제 사람들이 게임에 점점 더 몰입하게 되고 이제 오늘도 많이 쓰고 예, 그쵸. 약간 리니지의 이제 민저 씨들의 케이스처럼 돈을 진짜 천문학적인 거금을 들이기도 하기까지 만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게 게임 회사들의 전략이고 또
그 인스타그램이나 그 유튜브, 틱톡 같은 것도 이제 아주 그 단순 명료한 그 기능이죠. 그 바로 그 프로그램을 열면 그 이제 스크롤 내리면서 이제 그 대량의 정보가 우리 눈에 그 바로 들어오잖아요. 뭐 옆집에 사는 그 친구의 그 뭐 하루 일과도 나오고 뭐 또 그 유명인의 그 이제 그 유명인의 행사 영상 그런 것도 바로 한 번에 볼 수 있고 그걸 내리면서 다 한 번에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 너무 많은 정보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그 저희가 그 배우는 수능 특강에서 이제 한번 봤을 표현인데 이제 센서리 봄바르디먼트 이제 감각적 폭격이라는 거죠. 이게 여기서는 그 TV의 사례를 들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감각적 폭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더 심하죠. 오히려 보면 더 심할 수도 있죠. 가까이서 언제나 열어볼 수 있고 예. 그런 식으로. 그렇죠. 어쨌든 이런 앱들이 있죠. 그래서 그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제가 그 희망하는 진로가 그 교육 쪽인 만큼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이제 스마트폰이 그 아이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 스마트폰이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을 그 감각적 폭격의 그 상태로 몰아넣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은 그 수동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이것도 수특 지문의 발췌이긴 한데 수동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또 결국에는 이제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 정보가 오기를 그러니까 핸드폰에 스크롤 내리듯이 다음 정보가 오기를 그냥 멍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진짜 멍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그 아마 요즘에 그 코로나 시대부터 이제 아이들이 그 자택에서 아니 그 이제 자기 집에서 그 수업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컴퓨터나 핸드폰의 스크린 타임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더 심해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학급 격차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기원했을 수 있다고 뭐 다양한 요인 중에 이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아이들의 집중력에 그 스마트폰이 절대 그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제 그 스마트폰 좋은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그 특히 이 검색이라는 기능이 아주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 우리는 보통 그 일상적인 것을 검색하거나 이제 뭐 모르는 그 영어 단어가 있거나 약간 그럴 때 보통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데 이제 유용하죠. 검색을 학습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구글에는 그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다양한 정보가 있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그 내용이 있다. 그럼 과거에는 보통 이제 도서관이나 뭐 그 관련 교수님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직접 이동하면서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그렇게 이제 그 많은 좀 힘들게 배워갔는데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자신이 약간 학문을 공부한다든지 학문을 깊게 판다든지 그리고 또 뭐 다양한 예체능 장르를 공부하고 싶다든지 약간 그렇게 만약에 예체능을 공부한다 하면 뭐 미술관에 가보고 싶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 자신이 그냥 이 인터넷이나 또 다른 앱들이 있죠. 구글에는 또 그 미술관을 직접 그 자신이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게 이제 자신이 직접 그렇게 느끼고 학습할 수 있는 장을 이제 그 인터넷이라는 게 마련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습을 이렇게 더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검색을 통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새로운 그 교육의 방향이 이제 아무래도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그 기존에 있는 그 틀에 박힌 지식을 배우기보다는 이제 그 검색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유롭게 익히고 이제 그 차근차근 그 배워나가는 과정을 자신들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아마 그 새로운 교육 방법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저희가 그거를 바꾼다기보다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그 성인 돼서 자녀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 사용하도록 해야 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그 무작정 뺏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압수죠. 압수를 해서 이제 그 뭐 아예 안 준다든지 그 기능들 여러 가지 제한을 해가지고 거의 못 쓸 정도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약간 그런 게 또 나쁜 건 아닌데 또 이게 그렇게 좋은 방법도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아이들과의 소통도 잘 돼야 되고 또 그
대신에 그 사용 시간도 지켜야 되겠죠. 이게 스크린 타임을 너무 늘려버리면 이제 또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이제 유튜브 키즈라고 이제 아이들에게 거의 유해한 영상을 거의 다 거는 그런 기능이 있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주도를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면서 이제 어떤 좋은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고 약간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지도해주면 이제 조금 더 스마트폰을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더 좋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로 두서없이 이야기가 끝났는데 일단은 저의 생각이 어느 정도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얘기를 할까요? 자 그러면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우리가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이 주제에 대해서 각자 혹시 말하고 싶은 게 있을까? 근데 아까 절대적인 스크린 타임 자체를 그냥 줄여야 된다는 거야? 만약에 좋은 쪽으로 쓰고 있어도 절대적인 스크린 타임을 줄인다기보다는 이제 스크린 타임을 물론 스크린 타임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지. 너무 좋은 거라도.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 자체에서 또 핸드폰 자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나쁜 스크린 타임, 그러니까 나쁘다고 단정 짓기는 좀 그렇지만 비교적 덜 유익한 스크린 타임을 이제 조금 더 줄이고 이제 균형을 잡는 거지. 좀 더 스마트폰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약간 유익한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의 뭐라 해야 되지? 학습 능력을 그렇게 저하시키지 않는 그러니까 약간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그런 유익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는 게 아마 좋지 않나 싶어. 근데 그러면 학습할 때 애들한테 폰을 주도적으로 쓰게 한다는 때가 뭐 검색이나 뭐 그런 거 할 때 인터넷을 활용해서 근데 이렇게 아예 주도성을 줘버리면은 그만큼 더 안 하는 친구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렵긴 하더라. 나도 공부할 때는 폰을 주변에 안 놔두거든.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폰을 그냥 충전시켜 놓거나 그리고 영어 단어 하나 찾으러 갔다가 폰 보면은 또 괜히 또 인터넷 들어가서 뉴스 하나 보고 나오고 그게 어느 정도 절제가 잘 돼야겠지. 아무래도 그런 건 이제 부모님이 조금씩 완전 주도적이기보다는 주도적인 게 아닌데 케어를 조금씩 하면서 반주도적으로 그러니까 반이 이제 반대의 반자가 아니고 절반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안 되면은 좀 옆에서 압력을 좀 넣어주고 하는. 그렇게 유동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지금은 살짝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살짝 그래도 좀 큰 약간 청소년이 정도인데 엄청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밥 먹을 때나 이럴 때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육아를 할 때 휴대폰을 보여주면 애들이 그거 집중하고 TV 보여주면 집중해가지고 좀 그런 편한데 만약에 그런 걸 안 보여주면은 컨트롤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그런 걸 또 부모님들이 계속 그때 어릴 때부터 계속 막 3살, 2살 이렇게 계속 어릴 때부터 계속 휴대폰을 보여주다 보니까 사실 그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도 또 들은 게 있거든요. 휴대폰이 육아에 최대 도움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전까지만 찡찡거리면은 계속 달래줘야 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 거 하나 던져주면 끝이니까. 근데 안 그래도 그런 방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보통 아이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아이들이 이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쥐어주면 이제 아이들이 자신에 대한 절제는 이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냥 스마트폰만 수동적으로 뒤어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아이들의 정서가 잘 발달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은 것 같기는 해.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또 휴대폰을 안 보여줘버리면 또 부모님들이 힘드시겠지. 너무 힘드니까 이게. 근데 그 중간점을 찾기는 어렵다. 이게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잘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절제력이 생긴 후에야 이제 가지게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이제 너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 근데 물론 요즘에 워낙 구글도 이제 또 윤리적인 측면도 고려하는 기업이긴 하기 때문에 이제 구글에서도 이제 가족 관리 앱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의 핸드폰을 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이제 그 스크린 타임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도 할 수 있고 또 그 락도 걸어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율이 필요한 그런 거긴 한데 강제로 하면 안 되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능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아까 그 전에 보여줬던 그 이스테르그 사진이잖아. 제일 초창기 사진. 근데 그게 직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안드로이드를 제일 처음 개발할 정도면은 진짜 뭐 거의 몇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뭐 야근도 밥 먹듯이 했을 거고 그런 한 팀 자체가 완전 그런 데다 매진해가지고 했을 거니까 어느 정도 그 운영체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완전 녹초가 되고 다크서클은 요만큼 내려고 하는 그런 게 약간 이해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런 음모론이 아닌 것 같아 약간 이게 처음 나올 때는 이런 쪽으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도 이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만드느라 진짜 힘들었다 이런 거를 표방하고 싶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약간 바꿔서 해석할 수도 있게 된 거지. 근데 사실 나도 저 사진을 조금 확대해서 좀 왜곡해서 해석하는 감이 있긴 해. 근데 사실 약간 정보 전달을 위해서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실 그림을 보는 관점은 다양하니까. 인상적이었던 부분 하나씩 말해보는 건 어떨까? 그냥 개인적으로는 동영이가 수능 특강에서 이 주제를 생각해 왔다는 게 신기하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을 보면서도 그냥 이렇게 후투로 안 넘어가고 한 문제에 집중해서 이거를 이렇게 발표로 가져올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게. 자 그러면 마지막 인사를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